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HTS 영웅문 기능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영웅문 일봉 차트 또는 분봉 차트예요. 특정 시간 아니면 특정 날짜, 내가 원하는 시점, 그 기간 지표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신호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봉에 나는 월봉에 해당하는 가격들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다르죠. 이 차트에 보면 일봉은 하루 단위로 지표가 표현이 되는데 나는 그 하루 단위로 표현되는 일봉 차트에 이 월봉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표현되는 월 단위의 지표들을 표현하고 싶다. 일봉 차트에 이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 고가, 종가 이런 가격들을 겹쳐서 볼 수 있게 지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이 날짜, 특정 기간 값을 나타내는 함수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주셨던 내용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런 원리로 이 일봉의 다른 주기에 해당하는 지표들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이 일봉, 지금 제가 차트에 일봉을 띄워져 있는데요. 자, 일봉이 보면 월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봉 캔들 하나하나가 하루인데 만약에 이 일봉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달이죠. 이 월봉, 여기 지금 월 클릭하면 월봉으로 나오는데 이 월봉에 해당하는 이 고가, 저가, 종가 이거를 표시할 수 없을까? 한번 수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걸 만들기 전에요. 하나 익혀야 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 기능부터 하나 연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클릭 수식 관리자 들어가시면요. 여기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시간 연습으로 이렇게 지표를 써볼게요. 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트는 어떤 함수냐면요. 이 특정 날짜를 숫자로 표현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수를 이렇게 데이트 이렇게 쓰면요.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 오늘 날짜가 2023년 06월 22일이에요. 그래서 데이트를 넣으면 숫자가 23년 062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면 22가 아니라 23이 되겠죠. 자, 한번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 데이트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간별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검증 누르고요. 저장 해놓고 아까 추가했던 그 데이트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파란 선으로 보시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지표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년, 월, 일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넘어갈 때 보면 숫자가 몇 칸씩 올라가죠? 1일씩 올라가죠.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숫자가 하루씩 올라가는데요. 잘 보면요. 이렇게 이 지표를 제가 데이트 함수를 이렇게 띄워보니까요.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죠. 자, 이런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자, 이 월이 바뀌는 구간. 월이 바뀌는 구간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30일 다음에 31일도 있고 31일 다음엔 그 다음 며칠이죠? 다시 월이 바뀌고 1일이죠. 그래서 숫자가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월이 바뀌는 구간 또는 이렇게 연이 바뀌는 구간, 이런 구간에 숫자가 한 번에 크게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요. 우리가 이 월이 바뀌는 구간들 언제가 첫 달이고 언제가 월이 바뀌는 마지막 날인지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월봉에 해당하는 지표를 이 일봉에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서요. 기술적 지표 새로 만들기. 자, 먼저 일봉의 월봉 이렇게 지표명을 제가 정할 거예요. 예전 시간에도 몇 번 했었는데 특정 지표 사이에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표명에 이렇게 괄호를 열고 일목균형표라는 그 단어를 써야 돼요. 지표명이 보통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지표에 색을 칠할 때 이 지표명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지표명에 일목균형표라는 말 제가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수식 1번에다가 한번 쓸 겁니다. 먼저 시가를 만들 거예요.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 자,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는 어떤 시가가 될까요? 달이 바뀌는 첫 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서 6월로 넘어오면
6월 첫째 거래일 날 시작하는 그 시가가 바로 월봉의 시가가 되겠죠. 한번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신호를 만들 거냐? 월이 바뀌는 신호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월이 바뀐 첫째 날 신호를 만들 겁니다. 자, 먼저 신호라고 제가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에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요. if 함수를 쓸 겁니다. 여기 데이터 함수 가보시면요. 조건문, 여기에 if 함수가 있거든요. if 쓰고요. 괄호를 열고 여기에 세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칸에는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첫 번째 넣을 건데요. 월이 바뀌는 걸 넣을 겁니다. 자, 만약에 월이 바뀌면 뭐뭐 해라, 이렇게 제가 if 함수로 명령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월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데이트 함수,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데이트 함수를 활용해서 월이 바뀌는 구간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데이트를 쓰면 오늘의 날짜죠. 자, 오늘의 날짜가 커야 됩니다. 언제보다? 어제보다. 자, 데이트 하고 괄호를 열고요. 여기 숫자 1을 써주면요. 이게 어제의 날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숫자 2 넣으면 이틀 전의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오늘의 날짜가 어제의 날짜보다 크겠죠. 오늘이 만약에 22일이면 어제는 21일이었으니까 숫자가 한 개 더 높잖아요. 보통 하루하루 올라갈 때는 숫자가 1씩 올라갔는데 우리 아까 월이 바뀔 때는 숫자가 어떻게 올라갔죠? 한 번에 크게 올라갔죠. 30일 다음에 32가 아니라 바로 월 단위 숫자가 바뀌고 숫자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트에다가요. 제가 대략 한 플러스 20 정도. 자,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어제보다 숫자 20만큼 높은 것보다 오늘의 숫자가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어제보다 한 칸 올라간 게 아니라 숫자 20 이상 한 번에 확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월이 바뀐 경우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월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보다 20일 더한 것보다 오늘이 숫자가 더 높다. 그러니까 월이 바뀐 경우에 어떻게 해라 라고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 쉼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숫자 1을 표시해라 라고 입력을 한 거고요. 쉼표를 하나 더 하고요. 숫자 0을 넣고 이렇게 괄호를 닫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f 함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에는 조건. 어떤 경우에 내가 뭐 할 건지. 그래서 월이 바뀐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숫자 1이 나와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만약에 월이 안 바뀌었어요. 월이 안 바뀌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루하루 바뀌는 경우라면 숫자 0이 나와라.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신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는 1 아니면 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검증 눌러봅니다. 이상이 없죠? 일단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사용자 지표의 맨 아래에 일봉의 월봉. 자, 어때요? 막 삐죽삐죽한 차트가 막 나왔죠? 잘 보시면 자, 특정 구간에 이렇게 피레침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구간들 잘 보면 어때요? 자, 요 날 무슨 날이죠? 7월 1일이죠. 월이 바뀌는 첫째 날에 이렇게 다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보면 8월 첫째 날 신호가 만들어졌죠. 자, 어때요? 매 월이 바뀌는 첫째 날에만 이렇게 신호가 나오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딱 첫 바뀌는 신호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또 활용을 해서 이제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시 아까 만들었던 수식 관리자, 기술적 지표의 사용자 지표, 그리고 맨 아래 일봉의 알봉. 자, 만들던 곳으로 와서요. 여기 신호에다가 여기 세미콜론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이번에는 뭘 해줄 거냐? 이 신호들을요 매일 더할 겁니다. 더하면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매달 1일마다 숫자가 한 칸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에는 또 한 칸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달에 한 칸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제가 월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이 신호를 다 더하려면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 합산, 썸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일반 통계 함수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합계라는 함수도 있고요. 영어로 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썸, 다 더해라. 무엇을 더하냐? 신호를 누적해서 다 더해라. 이렇게 입력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저장을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아까는 이렇게 월 첫째 날마다 숫자 1이 표현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신호를 다 더하면 어떻게 나오냐? 자, 어때요? 매달 1일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칸 올라가고 또 1일마다 한 칸 올라가고 또 1일마다 한 칸 올라가고 자, 이런 신호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자, 이 신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아, 이 신호는 월이 바뀔 때마다 숫자 1씩 더해지는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한두 줄만 더 추가를 하면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었던 일봉의 월봉 들어가서요. 저기 월에다가도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다시 띄어쓰기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식 이름에다가 월봉 시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함수를 한 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월이 바뀌었을 때 첫째 날에 해당하는 시가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때의 시가를 입력해야겠죠. 자,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맨 밑에 기타 함수가 있어요. 기타 함수 맨 아래 가시면요. 여기 value wh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함수는 조금 생소하거나 잘 쓰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함수냐면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특정 값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뭐 돌파했을 때 고가를 찾아라. 뭐 아래로 돌파했을 때 저가를 찾아라. 등등 내가 원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의 지표를 표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월이 바뀌었을 때의 시가를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이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value when 쓰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괄호를 열고 첫 번째는 1을 씁니다.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첫 번째로 만족했을 때 신호를 넣을 거다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를 쓰면 첫 번째 신호를 무시하고 두 번째 신호에 입력하도록 활용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1을 쓰니까 이 첫 번째 그 칸에는 1을 쓰고 이제 쉼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value엔 1을 쓰고 쉼표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월 신호, 그 월마다 한 칸 한 칸씩 올라갔던 신호가 있죠. 자, 이 신호를 여기에 제가 월이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월. 자, 그런데 여기 월 다음에 그냥 월만 들어가면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월이 커야 됩니다. 언제보다 커야 돼요? 이전보다. 그래서 월 괄호 열고 1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월 신호가 어떻게 나왔죠? 매월 1일마다 첫 번째 그 거래일마다 한 칸 한 칸씩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이 해당하는 이 신호가 직전보다 더 높아지면 신호를 표시해라 라고 입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월이 한 칸이 올라가면 이 직전 데이터보다 오늘이 더 커졌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월이 바뀐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월이 바뀌었어. 월이 바뀌면 무엇을 표시할 거냐? 여기 쉼표를 해주고요. 시가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을게요.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월이 바뀐 시점, 그 시점에 시가를 차트에 표현해라. 이렇게 함수를 활용을 해서 입력을 넣은 거예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수식 검증 이상 없죠? 저장 누르고 자,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표에 일봉의 월봉. 자, 막 나왔죠? 지금 이게 차트에 겹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드래그해서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포스코 DX 이렇게 겹쳐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 차트에 이 파란 선 보이죠? 파란 선 잘 안 보이니까 여기 그 이평선 지우고요. 이 선만 볼게요. 그리고 이 선도 진하게, 선도 두껍게. 자, 보시면 어때요? 막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 월이 바뀌는 첫째 날의 시가를 이 일봉 차트에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차트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시면 첫째 날, 이 월이 바뀌는 그러니까 11월 30일에서 12월 1일로 넘어가는 이 날에 해당하는 시가로 딱 선이 그어졌죠. 그리고 또 어때요? 뭐 이런 날 보면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첫째 날 시가에 이렇게 그 해당 월 동안 시가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 가격은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입니다. 그래서 일봉에다가 월봉에 해당하는 시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월마다 이렇게 바뀌게 지표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월봉에 해당하는 고가도 만들 수 있고 월봉에 해당하는 저가도 만들 수 있겠죠. 종가는 어차피 월봉 종가나 일봉 종가나 같이 바뀌니까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봉 차트에다가 월봉에 해당하는 고가랑 저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만들었던 이 월봉 시가 만드는 원리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요. 세 번째 지표 아까 만들었던 자, 그 지표를 다시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제목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를 넣었죠. 자, 이 단어를 넣은 이유가 차트 사이에 색칠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었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색칠이 되냐면요. 여기 제목에 지표명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를 넣으면 수식 4번과 5번 사이가 색칠이 돼요. 우리가 그 캔들 구간에 월봉상 고가와 저가 사이에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아, 일봉상 지금 주가가 월봉에 어느 위치에 있는구나. 자, 그걸 쉽게 알기 위해서 이 고가와 저가는 수식 4번과 5번에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 4번에다가요. 월봉 고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함수를 조금만 응용하면 돼요. 여기 수식 1번에서요. 여기 두 번째 줄까지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요. 마우스 우클릭 복사를 해줄게요. 여기 두 번째 줄까지 요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 4번으로 와서요. 우클릭 붙여넣기 해서 다음 이 세 번째 줄에다가 이 고가에 해당하는 지표를 넣어줄 거예요. 자, 고가는 어떻게 넣냐? 아까랑 원리 똑같죠? 월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최고가에다가 선을 표시해라. 월이 바뀐 이후에 찍은 최고가를 표시해라 라고 입력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아까는 value when이었죠. 특정 조건 만족했을 때의 지표를 넣어라. 이번에는 최고가를 넣어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 기타 함수에 highest sin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최고 가격을 표시해라 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이 바뀌었을 때에 찍었던 최고 가격을 차트에 표시해라. 그러면 월이 바뀌기 전까지는 차트에 계속 최고 가격이 선으로 나오겠죠. 자, 결국 그 가격이 월봉의 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highest since를 써줄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고요. highest since 그리고 괄호를 열고 자, 첫 번째 아까 1은 첫 번째 신호니까 1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쉼표 여기에 조건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월이 커야 됩니다. 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1 그러니까 직전 월보다 커야 되는데 이 월보다 크면 이제 월이 바뀐 거죠.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고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월봉에 해당하는 고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월이 바뀌었을 때의 최고가를 차트에 뿌려라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 요거를 조금 응용하면 월봉에 해당하는 저가도 만들 수 있겠죠. 자, 똑같이 수식 5번에다가 수식 이름 월봉 저가 써주시고요. 수식 4번에 요거를 전체 다 그대로 복사할게요. 우클릭 복사 그리고 수식 5번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요? 마지막 줄 요거만 바꾸면 되겠죠. 자, 요거는 최고 가격을 찾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최저가도 찾을 수 있겠죠. 월봉의 저가니까. 자, 여기 함수 설명에 lowest since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특정 조건 만족한 이후에 가장 낮은 조건의 가격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lowest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파란색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1, 월이 바뀌었을 때 고가가 아니라 월봉 저가니까 저가가 나와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설정 가셔서요.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시가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하고 2포인트 하고요. 고가는 좀 연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포인트 그리고 저가는 이렇게 약간 노란색 이렇게 2포인트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 스케일 가셔서요. 아까 여기 화면에 되면 지표가 아래에 추가되니까 여기 이 화면을 가격으로 바꿀게요. 이러면 지표 추가했을 때 바로 차트랑 겹쳐서 나오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검증 이상이 없죠? 저장. 자, 여기까지 누르고 하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거 자, 이거는 지우고 자, 아까 만들었던 지표를 한번 여기에
겹쳐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사용자 지표에 월봉의 일봉. 자, 어때요? 뭐가 막 나왔죠? 지금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요, 아까 여기에 그 지표 조건 설정에 이 구름대 영역 표시 요거를 빗금이나 채우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채우기로 바꾸고요. 지표 상세 정보는 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차트랑 이 특정 색깔이 막 표시가 되죠? 이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색깔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가 색깔을 좀 연하게. 네, 좀 연해졌죠? 자, 이 노란색 음영 처리된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월봉에 해당하는 고가와 저가의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무 종목이나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애경케미칼이라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일봉입니다. 자, 보시면 월이 바뀌고 나서 고가가 경신될 때마다 이 노란색 이 상단이 따라 올라오죠. 자, 그러면 요 가격은 어떤 가격이 될까요? 월봉에 해당하는 고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월이 바뀌었죠. 여기 지금 4월 달에서 5월로 바뀌는 순간에는 또 5월 기준에 해당하는 고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있는 선은 월봉에 해당하는 저가입니다. 자, 그래서 일봉에 월봉에 대한 가격을 겹쳐서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일봉에다가 차트에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월봉을 눌러서 이렇게 월봉을 봐도 되지만 월봉과 일봉을 또 겹쳐서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충분히 일봉에다가 이 월봉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렇게 넣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수도 한번 보시면 업종, 뭐 코스피 지수 어때요? 코스피 지수도 일봉에 이렇게 월봉에 해당하는 주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이면 지금 일봉상 종가가 월봉에 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일봉상 위치가 지금 월봉의 고가에 해당하는구나.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월봉의 시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선으로도 지금 일봉상 주가가 월봉 시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가까워져 있나 이런 것들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 함수예요. 이 날짜에 대한 함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얼마든지 응용을 하면요, 그 일봉 차트에 날짜에 관련된 지표들을 내가 응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봉에 월봉을 만드는 걸 알아봤는데요. 자, 이 날짜만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 특정 시간대, 10시면 10시, 9시면 9시 이렇게 시간도 이 차트의 수식으로 만들어서 시간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알려드릴 함수 기능, 이 시간 함수에 대해서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이 분봉을 클릭을 해보면요, 1분봉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5분봉 눌러서 5분봉 보시는 분도 있고, 보통 분봉 우리가 어떤 때 많이 보죠? 흔히 이제 뭐 장중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장중에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지만 보통 장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가격을 잡을 때는 분봉을 보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거래를 많이 하죠?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한 11시나 11시 반까지 보통 그 시간대 주로 거래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종가 베팅, 오후에 또 거래, 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또 그 사이에 거래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차트상 보면 이 오전 구간에 주로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트에 내가 거래에 집중할 부분, 이 특정 시간대, 그 시간대에 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원칙은 뭐 11시까지만 거래를 하고 11시 이후에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만약에 원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 이 차트에 11시까지만 색으로 딱 거래를 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딱 표시가 되고 11시가 지나면 표시가 사라져서 지금은 거래할 구간이 끝났다라고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직관적으로 어느 구간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신호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신호는 시간 함수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르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시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이 아침, 이 초반 구간만 차트에 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 자, 이번에는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요, 강세, 약세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이름은 뭐 시간대 표시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 볼게요. 강세 패턴, 약세 패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함수 보시면요, 데이터 함수에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타임 함수. 말 그대로 영어로 타임.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숫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10시 25분이다 라고 하면요. 10시 25분 00초 이렇게 표시가 돼요. 10시 25분 00초. 만약에 11시 35분 35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1시 35분 35초 113535 이런 식으로 이 타임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느낌 오셨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13시 00분 00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3시 00분 00초. 자, 이 타임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타임이라고 쓰면 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 시간에 대한 숫자가 표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임 함수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딱딱 끊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9시부터 11시 반까지 내가 딱 시간을 끊어서 정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요. 자, 먼저 타임이 커야겠죠. 크거나 같아야겠죠. 뭐보다 커야 될까요? 9시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제가 시작이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시작. 근데 이 시작이 우리가 아까 그 타임 함수가 숫자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숫자로 딱 입력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건 어디서 넣어주냐? 지표 변수에 가셔서요. 여기에 시작이라고 써주고요. 자, 우리가 시간 함수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작 시간은 9시로 하기로 했으니까 9시 땡땡분 땡땡초. 자, 9만 시작 9만이라고 쓰면 이게 9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임이 시작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9시보다 숫자가 크다면 9시 이후죠. 자, 그리고 또 조건 마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논리 연산자의 함수 가시면 여기 and나 or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 논리 연산자에 있는 함수를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and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를 추가를 해볼게요. and. 자, 시작 시간보다는 시간이 커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보다는 어때요? 숫자가 낮아야겠죠. 우리가 끝나는 시간 강조할 시간은 몇 시라고 했어요? 11시 반까지 표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타임이 작아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마감. 제가 마감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시작 시간보다는 시간이 지금 커야 되고 마감 시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은 우리가 몇 시로 하기로 했어요? 11시 30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변수에 마감을 쓰고요. 자, 11시 30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11시 30분 땡땡초 113000 이렇게 하면 11시 30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으로 돌아오면 현재 시간이 시작보다는 9시보다는 커야 되고요. and 그리고 시간이 마감 11시 30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색상으로 진하게 표시해라.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검증해 보고요. 저장 누르고 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이 분봉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왼쪽 상단 누르시고요. 강세 약세, 우리가 강세 약세 만들었으니까 강세 약세에 사용자 강세 약세 들어가시면 아까 시간대 표시 있죠? 이거 추가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핑크색으로 음영이 하나 나왔죠? 지금 보시면 5분봉인데 우리가 아까 9시부터 11시 반까지만 색으로 진하게 표시해라 라고 입력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자, 여기 색깔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구간들이 어때요? 자, 여기 9시부터 11시 반, 딱 11시 반까지만 색으로 진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거래에 집중할 시간 11시 반까지 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1시 반 말고 나는 10시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마감에다가 여기 더블 클릭해서 지표 변수에 마감을 10시로 바꿔주면 되죠. 10시 어떻게 표현해요? 10시 땡땡분 땡땡초 이렇게 하면 9시부터 10시까지 되죠. 어때요? 더 짧아졌죠. 자, 이 지표가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음영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를 오후로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색을 좀 진하게 표시해서 그 시간대만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요. 자, 2시 반, 14시 30분이죠? 그러면 시작 시간을 14시 30분 땡땡. 자, 143000 이렇게 하면 2시 30분이 되는 거고요. 자, 3시 반, 15시 30분이죠? 자, 그러면 15시 30분 땡땡. 그러면 153000 하면 15시 30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시 반에서 15시 반 사이만 색으로 표시하게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확인. 자, 어때요?
이러면 지표가 아까 오전 아침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뒷구간, 오후 구간, 마감 시간 이 구간에 색이 음영이 표시가 되게 됐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수를 활용을 해서 분봉상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지표를 표현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보셨으면 요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요걸 어떻게 쓸 수 있겠다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볼 거냐? 여러분 분봉에다가 특정 신호들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신호 검색에 뭐 여러 가지 지표 신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격도 과열 뭐 이런 신호, 이런 화살표 신호들, 이런 신호들 여러분만이 다 각자 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신호들이 이 전체 기간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신호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신호가 나오도록 만들고 싶다. 또 이렇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이 원리를 응용을 하면 특정 시간에만 내가 원하는 신호를 나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쓰고 있는 아무 신호나 특정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다 삭제하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셔서요. 자, 이번에는 신호 검색으로 넘어갈게요. 신호 검색. 이 신호 검색 탭에서요. 새로 만들기를 해줄 겁니다. 자, 한번 연습이니까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9시부터 11시, 9시부터 11시 반 그 사이에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뭐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전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딱 아침 구간 9시부터 11시 반 사이 구간에서만 신호가 나오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들까?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검색식명은 오전 신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전 신호. 자, 오전에만 신호가 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자, 시간, 타임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뭐보다? 시작 시간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엔드, 그리고 시간, 타임이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언제보다? 마감 시간보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작과 마감을 정의해줘야 되니까 지표 변수에 시작 시간은 9시 땡땡분 땡땡초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감 시간은 11시 30분 땡땡초 이렇게. 그래서 9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신호를 만들어라. 이렇게 입력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수식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내가 원하는 쓰고 있는 지표 수식들을 여기에 그 다음 줄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엔드 추가할 거니까 또 엔드죠. 여기 엔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골든 크로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가 있죠? 21선 있죠. 자, 그러면 아침 시간 9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나오는 21선 골든 크로스만 신호가 나오게 해라 라고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는 골든 크로스 신호를 만들면 되겠죠. 자, 골든 크로스 신호는 상향 돌파. 자,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호는 뭐 이거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뭐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 아무 신호나 여기에 추가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상향 돌파. 종가가 돌파해야 되겠죠. 자, 이동평균선 MA 종가 21선. 자, 그리고 상향 돌파 가로 닫아야 되니까 여기 괄호 하나 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수식 검증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 시간대가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대의 조건이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만족하고 이 지표에 해당하는 신호도 만족하는 경우에만 화살표가 나와라 라고 입력을 넣은 겁니다. 자, 저장 누르고요. 한번 아까 만들었던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여기 사용자 검색, 신호 검색에 맨 아래 가시면 오전 신호. 자, 여기 지금 강세 표시 요거가 오후로 돼 있으니까 보기 편하게 요것도 11시 30분 00 이렇게 바꿔놓고 자, 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9시부터 11시 반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우리가 21선 골든 크로스 구간에만 신호를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어때요? 신호가 주로 어디에만 나와 있죠? 요 핑크색으로 음영 처리된 구간, 요 아침 시간대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이 11시 반 이후 오후 시간대는 신호 있어요? 신호 안 나오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조건을 넣지 않았으면 모든 구간에 다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막 지저분하게. 근데 내가 집중하는 구간이 있으면
내가 집중하는 구간에만 이렇게 신호가 나오도록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만든 지표는 이제 21선, 여기 노란선 돌파하는 구간에만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보는 지표가 있다면,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를 쓰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표시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식 관리자의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었던 신호 검색 들어가서요. 사용자 검색, 오전 신호. 자, 아까 만들었던 요거를요. 여기에서 요거만 복사할게요. 요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시간 함수니까 요거만 그대로 복사해서요.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오후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후에만 내가 원하는 신호가 나오도록. 그래서 뭐 오후 신호,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해서 시작 시간, 마감 시간 지표 변수에 정해줘야겠죠. 자, 시작 시간 오후니까 14시 30분 00초 이렇게 해서 143000, 그리고 마감은 15시 30분이니까 153000, 그래서 15시 30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자, 세 번째 줄에 내가 원하는 지표 신호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딱 됩니다. 이번에는 하향 돌파 신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래로 빠지는 거. 하향 돌파. 자, 어떤 하향 돌파냐? 240봉 신저가 돌파 신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 240봉 중에 아래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 그런데 시간대가 오후에 아래로 깨는 경우에만 한번 화살표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종가가 쉼표 최저가. 어떤 최저값? 종가의 최저값인데 120봉 중에 최저값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이제 신호를 내라라고 입력을 넣어줄 건데요. 그리고 쉼표 1 괄호 닫고 이거는 지금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구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신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아무 신호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는 120일 최저가를 종가가 깨고 내려가는 경우, 그 경우에만 신호를 만들어라 라고 입력을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 괄호 하나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 시간대, 오후 시간대 그리고 하향 돌파 이 둘 다 만족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표시가 되겠죠. 자, 검증 눌러주시고요. 이상 없죠? 저장하고 한번 아까 만들었던 오후 신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오후 신호 추가하기 전에 이 음영 처리도 보기 편하게 시간대를 바꿔볼게요. 14시 30분 00초, 15시 30분 00초. 그러면 이제 오후로 바뀌고 오전 신호는 삭제할게요. 왼쪽 상단에 아까 만들었던 신호 검색에 오후 신호. 자, 보시면 오후 신호가 지금 추가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이 신호가 제가 이 저가, 최저가를 깨는 신호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아마 빠지는 차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 종가가 최근 120개 봉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 표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깨고 내려가는 시간대가 이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 구간에만 이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지표를 넓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구간에 다 표시가 되겠죠. 한번 모든 구간에 다 표시되도록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거 오후 신호에 내가 시간대를 지금 뭐 9시부터 9시 땡땡분 땡땡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장 열리는 9시부터 장 끝나는 15시 반까지 전체 구간의 모든 신호가 다 표현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화살표가 많아졌죠?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아침 9시부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신호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서만 신호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신호에서 시간대를 바꿔주면 되겠죠? 뭐 나는 10시 25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신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마감 시간은 13시 30분 00초. 그러면 10시 25분부터 13시 30분 사이에 나오는 신호만 표시가 되겠죠? 자, 확인. 자, 이러면 어때요? 자, 신호가 막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신호가 나와 있는 시간대가 12시. 어때요? 아까 우리가 설정한 그 시간대에 만족한 신호만 딱 잡아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뭐 다양한 신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놨던 뭐 그 커스텀 만든 개별 신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마다 각자 좋아하는 뭐 거래량 신호라던가 뭐 이동평균선 신호라던가 뭐 아니면 일목균형표 신호라던가 각각 쓰고 있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그 신호에다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요 시간 조건만 추가를 하시면요,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그 시간대에만 표현하도록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특정 날짜 아니면 특정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요, 내가 차트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여러분이 질문 주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ACTS 활용하거나 또는 뭐 수식 같은 거, 나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요,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다음 콘텐츠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할 테니까요. 그 영상 많은 관심과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풍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